서울의 겨울.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한강변 도로는 잿빛으로 덮여 있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다. 이른 버스가 달리고 고층 빌딩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불빛을 밝혔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편, 마포구의 한 작은 골목에는 빛이 잘 들지 않는 허름한 방 한 칸이 있었다. 낮에도 어둡고 밤이면 냉기가 벽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곳에서 지우원과 어머니 수진, 그리고 오빠는 서로에게 기대며 가장 길고 고된 나날을 버텨내고 있었다. 지우원, 마른 몸매에 긴 검은 머리가 얼굴을 가린 소녀. 그녀의 눈동자는 아름답지만 연약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력이 약했고 작은 바람에도 꺼질 듯 위태로웠다. 언젠가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영원한 어둠이 될까 두려웠다. 추운 겨울밤, 지우원은 오빠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나 무서워. 언젠가 눈을 떠도 더 이상 오빠도 엄마도 볼 수 없을까봐. 그 옆에는 어머니 수진이 있었다. 여윈 어깨, 작고 연약한 몸. 하지만 인내와 희생은 누구보다 강했다. 새벽 3시면 집을 나서 어두운 골목을 지나 일을 하러 갔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거칠고 갈라진 손, 무릎과 관절은 늘 욱신거렸고 심장은 수시로 통증을 보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늘 미소를 지었다. 얘들아, 밥 먹어. 내일도 엄마가 일찍 나가야 하니까. 낡은 방 안에는 오래된 온 귀걸이 한 쌍이 있었다. 지우원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품이었다. 지우원은 매일 그것을 귀에 걸었다. 마치 아버지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귀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희망,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감싸줄 따뜻한 빛이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눈부시지만 이 가족에게 빛은 언제나 아득하고 멀리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작은 방에서 눈물과 사랑, 그리고 기적 같은 이야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가장 어두운 곳에서야 진정한 빛이 피어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서울의 겨울은 단순히 찬바람 때문만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가슴에 매일 파고드는 두려움 때문에 더 차갑게 느껴졌다. 12살 지우원은 또래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불안을 안고 살았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드는 긴 겨울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서툰 기도를 올리곤 했다. 부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직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우원의 눈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울음을 터뜨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흐릿하게 번져 보이기도 했다. 낡은 방 안, 그녀는 서둘러 안약을 찾아 몇 방울 떨어뜨리며 그것이 희망을 이어주는 마법 같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작은 약병조차도 이 가족에게는 큰 짐이었다. 매달 드는 약값, 정기적인 진료비, 모두 어머니의 어깨 위로 쌓여갔다. 수진, 마른 체구의 여인이었지만 누구보다 강인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어두운 골목을 지나 공장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손은 갈라지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심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통을 보냈다.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녀가 멈추는 순간 두 아이는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었다. 지우원은 여러 번 밤늦게 돌아오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다. 얇은 코트 위에 눈이 쌓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겨우 집에 들어왔다. 값싼 도시락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대로 쓰러지듯 잠드는 엄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지우원의 가슴은 찢어졌다. 그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다짐했다. 나는 살아야 해. 나는 공부해야 해. 그래야 엄마가 덜 힘들지. 그러나 운명은 늘 잔인했다. 안약 몇 방울로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의사들은 3달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6달 혹은 1년에 한 번 병원을 찾는 게 고작이었다. 한 번 치료에 수백만 원이 들었고 수진에게 그 금액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부담이었다. 지우원은 엄마가 모든 걸 숨기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허리 통증, 숨 가쁜 밤, 빈 지갑. 문틈 너머로 몰래 눈물을 훔치는 엄마를 보며 소녀의 가슴은 칼로 베이듯 아팠다. 자신이 엄마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언젠가 엄마가 버티지 못하면 어둠이 자신을 영영 삼켜버릴까. 그 두려움이 날마다 깊어졌다. 저녁 무렵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3사람은 함께 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눴다. 때로는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지만 지우원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따뜻했다.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나 엄마 정말 사랑해요.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말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언젠가 엄마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우원의 눈은 여전히 흐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함께 어린 시절마저 집어삼키려는 짙은 어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허름한 단칸방에서의 하루하루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았다. 지우원은 여전히 학교에 다녔지만 흐려져가는 시력은 매 교과서를 새로운 시험지로 만들었다. 책 속의 글자는 선명했다가도 곧 번져버려 그녀를 조롱하듯 춤췄다. 어떤 날은 짧은 문단을 읽기 위해 오래도록 눈을 찡그려야 했지만 몇 줄 지나지 않아 눈이 쑤셔왔다. 그럼에도 지우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노랗게 빛나는 희미한 전등 아래 작은 손은 떨리면서도 글자를 따라가며 꿋꿋이 공부를 이어갔다. 오빠는 그런 동생을 곁에서 지켜봤다. 과제를 하면서도 몰래 눈길을 보내곤 했다. 고통스러운 기색이 드러나도 지우원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다만 약이 떨어졌을 때 몰래 고개를 돌려 뜨거운 눈물을 훔쳤을 뿐이었다. 시련은 병뿐 아니라 세상의 냉정한 시선에서도 찾아왔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은 지우원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너 왜 그렇게 눈을 찡그려? 잘 안 보여?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밤이 되면 아버지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공원 벤치에 앉아 오빠와 함께 뛰노는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 지금 남은 건 낡은 귀걸이 한 쌍뿐이었다. 지우원은 그것을 손에 쥐고 속삭였다. 아빠, 내가 더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한편 어머니 수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심장병은 언제든 그녀를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이를 멈출 수 없었다. 공장에서 몸이 굳어가며 가슴을 움켜쥘 때조차 아이들이 떠올라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어떤 날은 관리자 앞에서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이고 애원해야 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절박한 목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저렸지만 누구도 그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었다. 지우원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잠시라도
학교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공부해서 훌륭해지면 언젠가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그 다짐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첫 번째 시련은 거대한 폭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이어지는 작은 전투였다. 아침마다 희미한 시야로 길을 걸어 학교에 가는 것, 수업 시간 내내 흐려진 글자를 붙잡고 버티는 것, 밤마다 눈물 삼키며 괜찮은 척 웃는 것. 어느 날 밤 전기세를 내지 못해 방에 불이 꺼졌다. 온 방이 어둠에 잠겼다. 지우원은 창가에 앉아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자리에서 숙제를 이어갔다. 떨리는 펜 끝, 따가운 눈. 그러나 포기는 없었다. 늦게 돌아온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무너졌다. 눈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지우원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 괜찮아. 나는 꼭 공부할 거야. 엄마도 절대 포기하지 마. 그 순간 어두운 방 안을 밝힌 건 전등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은 소녀가 견뎌내고 있는 빛, 희망과 의지였다. 서울, 음울한 겨울 오후. 한방눈이 내렸지만 지우원의 눈에는 더 이상 영화 속 낭만으로 보이지 않았다. 흰 세상이 번져 흐려지며 마치 시야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듯했다. 그날 수지는 큰 마음을 먹고 딸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갔다. 거의 1년 만에 받는 재진이었다. 붐비는 버스 안 창가에 앉은 지우원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 쇠냄새와 사람들의 무거운 숨결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지우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눈가가 붉어졌다. 서울대병원은 그날도 북적였다. 방송 안내, 급히 달려가는 발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가득 울려 퍼졌다. 지우원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은 귀걸이를 움켜쥐며 그것이 유일한 기적의 끈이라고 믿었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중년의 의사가 차트를 펼치며 두 모녀를 바라보았다. 한참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앞으로 12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수술비는 800만, 초천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후 회복 치료 비용은 별도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며 손이 떨렸다. 1,800만 원이라니 어떻게? 지원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엄마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았다. 파랗게 질린 입술, 작게 흔들리는 몸. 그 순간 지우원은 깨달았다. 자신의 병은 빛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엄마의 심장까지 짓눌러 오고 있다는 것을. 병원을 나서자 눈발은 더욱 거세졌다. 두 모녀는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지우원이 엄마 소매를 당기며 속삭였다. 만약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면 그래도 엄마는 날 사랑해 줄 거지. 수지는 걸음을 멈추고 딸을 꽉 안았다. 숨은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우원아, 세상이 전부 어둠에 잠겨도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너에게 빛이 될 거야. 그 따뜻한 말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딸의 마지막 기회는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며칠 뒤 수지는 이웃과 동료를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려 했다. 고개를 숙이고 간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설 때는
언제나 애써 웃으며 눈물을 감췄다. 지우원은 모든 걸 알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난 괜찮아. 어둠 속에서도 살 수 있어. 엄마만 힘들지 않으면 돼. 그러나 그 말은 마음속에만 삼켰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폭설이 내리던 늦은 시간, 수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안에는 병원 서류와 실패한 차용증이 가득 들어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다. 가슴을 움켜쥐고 호흡은 거칠게 끊어졌다. 엄마! 지우원은 소리치며 달려갔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수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지우원아, 네가 강하게 살아간다면 빛은 결코 널 떠나지 않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오열로 가득 찼다. 쓰러진 엄마를 끌어안은 작은 소녀,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짙은 어둠. 그 순간 희망은 완전히 꺼져버린 듯했다. 수진이 쓰러진 그 밤 이후 마포의 허름한 방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지우원과 오빠는 번갈아 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고 약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우원은 눈을 감는 순간 다시 뜨면 빛도 엄마도 사라질까 두려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운명은 오직 어둠만 주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틈을 남겨 빛이 스며들게 했다. 작업장에서 수진이 쓰러진 모습을 본 동료가 조용히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전했다. 평소에도 지우원이 교실에서 애써 버티는 것을 지켜보던 그는 마침내 아이의 집을 찾아왔다. 병든 엄마 곁을 지키는 두 아이를 직접 본 순간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선생님은 SNS에 긴 글을 올렸다. 12살 지우원이 영원히 빛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심장병을 앓으면서도 이를 멈출 수 없는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서서히 잠식되어가는 작은 가족의 이야기를 담담히 적었다. 꾸밈없는 문장이었지만 진실은 수천 명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댓글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지우원아, 힘내. 넌 강한 아이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언론 기자들까지 관심을 보이며 취재를 원했다. 처음에 수지는 당황했다. 평생을 묵묵히 견뎌온 그녀에게 낯선 이들의 관심은 낯설고 버거웠다. 그러나 첫 후원금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수지는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여전히 차가운 세상 속에 따뜻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방 안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쌀과 김치를 나누어 주었고 한 젊은 의사는 자원에 찾아와 수진을 진료하며 약을 보탰다. 한 자선단체에서는 지우원의 수술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서울 거리는 여전히 불빛과 차량으로 가득했지만 창가에 앉은 지우원의 눈에는 달라 보였다. 가로등 불빛은 더 이상 희미한 얼룩이 아니라 또렷한 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걸까? 수지는 살며시 다가와 낡은 목도리를 딸의 어깨에 걸어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지우원의 흐릿한 눈빛 속에 다른 무언가가 번쩍였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작게 타오르는 믿음의 불꽃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가족에게 단 하나의 작은 불빛만으로도 다시 걸어갈 이유가 되어주었다.
지역 사회의 도움 소식은 어둡던 마포에 작은 방을 밝히는 등불 같았다. 그러나 인생은 때때로 사람들이 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순간 더 큰 폭풍을 몰아쳤다. 겨울 어느 아침 지우원이 수술 우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온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수지는 두 아이를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겼구나. 지우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달콤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불행은 들이닥쳤다. 늦은 밤 봉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수지는 갑자기 쓰러졌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심장은 날카롭게 쥐어짜듯 고통을 보냈다. 동료들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 달려온 지우원과 오빠는 흰 병상 위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엄마를 보았다. 온몸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모니터 속 불안정한 심장 박동 소리가 삑 하고 울릴 때마다 아이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잠시 뒤 의사가 나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는 긴급 심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벼락 같은 말이었다. 한쪽에는 지우원의 눈을 살려야 하는 수술, 다른 한쪽에는 엄마의 생명을 건 심장 수술. 둘 다 시급했지만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다. 이제 막 떠오른 빛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 주저앉은 지우원은 아버지가 남기는 귀걸이를 꽉 쥐었다. 흐느끼며 속삭였다. 아빠,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죠. 엄마가 없다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빛을 잃는다면 어떻게 엄마를 지켜낼 수 있겠어요? 뜨거운 눈물이 작은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며칠 뒤 언론은 다시 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가 아니었다. 딸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려는 엄마의 이야기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가장 작은 가족에게 두 개의 시련을 동시에 안기는가? 병실에서 지우원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지는 힘겹게 웃으며 속삭였다. 지우원아, 만약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면 그건 엄마일 거야. 너는 반드시 빛을 보며 살아야 해. 그래야 걸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지우원은 오열하며 고개를 저었다. 싫어. 엄마가 없다면 나는 빛이 필요 없어. 차라리 어둠 속에서 살아도 괜찮아. 엄마만 곁에 있다면. 그 순간 보는 이의 숨이 막혔다. 아직 어린 소녀가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절망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는 여전히 딸만을 걱정했다. 운명은 두 사람을 끝없이 몰아붙이고 있었다. 수술 예정일이 다가왔지만 수진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경고했다. 일주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병상 곁에 앉은 지우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눈앞의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며 어린 마음을 옥죄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편지를 써서 엄마 베개 옆에 두었다. 엄마, 나 생각해봤어. 나는 수술하지 않을 거야. 모든 걸 엄마에게 양보할게. 나는 어둠 속에서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엄마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면 돼. 엄마는 나의 유일한 빛이니까. 그리고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흐려져가는 시야 속에서도 저 불빛들은 금방 꺼져버릴 별처럼 깜박이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를 향한 믿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야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절망이 한 곳에 뒤엉킨 채 관객들에게 묻고 있었다. 과연 기적은 이 절망이 닥치기 전에 찾아올 수 있을까? 서울의 겨울밤은 살을 애듯 차가웠다. 병실한 심장 박동기를 울리는 기계음은 운명의 시계를 두드리듯 들려왔다. 한쪽에는 수진의 약해진 심장, 다른 한쪽에는 점점 흐려져가는 지우원의 시력. 두 사람의 삶을 잇는 끈은 바람 한 줄기에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그리고 기적은 찾아왔다. 지우원과 어머니의 사연은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엔 몇 줄의 기사였지만 곧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성금을 모으고 직접 병원을 찾아왔다. 마침내 대형 자선재단이 나서서 선언했다. 지우원의 눈 수술과 수진의 심장 수술,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지우원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이제 엄마는 살 수 있고 나는 엄마를 볼 수 있어. 수진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처음으로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다. 수술의 날이 다가왔다. 먼저 지우원이 수술대에 올랐다. 작은 손은 끝까지 아버지가 남기는 귀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 제발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긴 시간 동안 수술은 이어졌다. 복도 밖에서 수진은 푸석한 몸을 억지로 지탱하며 두 손을 모았다. 푸른 입술로 끊임없이 기도했다. 마치 기도를 멈추는 순간 기적도 사라질 것만 같았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시력은 점차 회복될 겁니다. 병원은 환호로 가득 찼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 며칠 뒤 이번에는 수진이 수술대에 올랐다. 복도에서 지우원과 오빠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눈을 감았다. 시간이 멈춘 듯 분마다 연겁처럼 흘러갔다. 결국 의사가 나와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 수술도 성공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나실 겁니다. 그 순간 두 아이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 눈물은 더 이상 쓰라린 절망이 아닌 겨울 끝자락을 적시는 봄비 같은 눈물이었다. 며칠 후 지우원의 눈에서 붕대가 풀리는 순간이 왔다. 병실 안은 숨죽인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소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엔 빛의 얼룩뿐이었다. 그러나 점차 엄마의 모습이 뚜렷이 다가왔다. 야위었지만 환한 미소로 빛나는 얼굴. 엄마, 나 엄마가 보여요. 진짜 보여요. 지우원은 울부짖듯 외치며 엄마 품에 안겼다. 수진은 딸을 껴안고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터뜨렸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가족은 이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 오랫동안 어둠에 갇혀있던 그들의 세계에 마침내 빛이 돌아왔다. 관객들은 흐느끼며 알았다. 이 눈물은 비극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이 운명을 이긴 증거라는 것을. 그해 봄 서울은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한강변을 따라 벚꽃이 만개했고 분홍빛 꽃이 피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흩날렸다.
그 길 위를 지우어는 엄마와 오빠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오랜 세월 흐릿하고 아픈 눈으로 버텨야 했던 그녀는 이제 선명하게 꽃잎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는 웃음 하나하나를 볼 수 있었다. 심장 수술을 마친 수지는 여전히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은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고통을 억지 미소로 감추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그녀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세 모녀는 함께 폭풍을 건너 이제는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우원의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남기는 귀걸이가 반짝였다. 비록 아버지는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과 보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두 눈에 들어온 빛은 그 사랑이 절망을 넘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강 다리 위 지우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한때는 세상이 어둠에 잠길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알았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사랑의 빛은 길을 밝혀준다는 것을. 관객들은 눈물과 함께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절망 끝에서 다시 일어선 가족, 벚꽃 아래서 재회한 모녀.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우리 모두에게 속삭인다. 어떤 어둠도 사랑을 가릴 수 없다. 지우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고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빛과 믿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